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배우자 공제는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상속재산이 있는 분이 사망을 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탄력적으로 5억에서 30억까지 알아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억 원의 상속재산을 놓고 뭐 남편이 죽었다. 그랬을 때 배우자 공제 30억 원 하면은 세금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 공제는요,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이죠. 사망한 사람의 상속 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곱해줍니다. 그리고요, 빼주는 게 있는데요.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 표준을 빼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자 공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때 총 상속 재산이라는 것도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총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피상속인이 놓고 사망하고 나서 놓고 남겨놓은 어떤 재산이 되겠죠. 그 재산에서 일부를 또 빼줍니다. 빼주는 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은 빼준다. 비과세 상속재산가액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도 빼줍니다. 공과금 및 채무도 빼준다. 물론 장례 비용은 제외합니다. 그걸 다 빼준 금액입니다. 그리고 더하기를 또 합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피상속인이 100억 원을 놓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비과세 재산가액이 20억이더라. 그럼 80억만 해당되고요. 또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가액이 30억이더라. 그럼 다시 30억을 합치니까 110억이 되겠죠. 110억에 대해서 그렇다면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을 곱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자한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가액 중에서 과세표준액만 빼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배우자 공제 한도가 있거든요. 배우자 공제 한도는요, 우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하고요,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중에서 작은 것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20억인데 실제 배우자가 10억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10억만 배우자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뭐 50억, 100억이 된다 하더라도 다 빼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 30억 원까지만 빼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계산식에 의해서 최대 30억까지 빼주고요. 그 다음에 최소 5억 원은 공제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 사례입니다.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5억 원을 빼주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여 신고했다면 실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남겨진 분은 배우자인 어머니하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머니의 법적 상속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어머니의 상속분은요, 1.5라서 7분의 3, 아들과 딸은 각 1이고요,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상속재산을 28억 원을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요, 배우자한테 증여한 게 5년 전에 10억이 있답니다. 물론 6억 원을 뺀 나머지 과세표준액은 4억 원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법정 지분은 7분의 3이죠. 따라서 총 재산 28억 원 곱하기 7분의 3. 그럼 얼마죠? 12억 원이 되죠. 거기에서 그 10년 이내 배우자한테 증여한 과세표준액 4억 원을 빼준다면 8억 원만큼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알아볼까요?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어머니하고 이번에는 아들만 남아있네요. 상속 이름으로. 자, 그럴 경우 상속 지분은요, 어머니는 1.5, 아들은 1이니까 어머니는 60%, 아들은 40%가 되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40억 원이고요. 마찬가지로 5년 전 배우자한테 증여 10억 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법정 지분은요,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는 45억 원 곱하기 60%, 64, 24, 24억 원이 되겠죠? 거기에서 과표 4억 원을 빼준다면 2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20억 원만큼을 배우자가 상속 지분을 받아서 등기를 하던가 자기 소유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20억 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실제 받은 돈이 배우자가 받은 돈이 10억밖에 없다. 이랬을 때는요, 20억 원을 공제해 주지 않고 10억 원만 공제해 준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하고요, 아들하고 딸하고 딸이 있습니다. 상속지분 알아볼까요? 어머니 1.5, 아들, 딸은 각각 1이고요. 계산해 보면 9분의 3이 어머니 지분, 나머지 9분의 2가 자녀들 몫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9분의 3은 3분의 1이 되겠죠? 상속재산이 좀 많습니다. 120억 원. 배우자 법정 지분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20억 원 곱하기 3분의 1, 그럼 40억 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증여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0원이 되고, 그래서 40억 원만큼 배우자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공제 한도액이 있죠? 총 한도액. 30억 원까지 해주다 보니까 30억 원만 공제해 줍니다. 네 번째 사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남편이 사망했는데 아내만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거죠. 남편의 부모님도 이미 사망한 상태다. 이 경우는 뭐냐면요, 남편 사망으로 상속인은 아내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내가 100%의 상속 지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30억 원을 놓고 죽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 지분은 100%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증여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공제는 30억 곱하기 100%, 따라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인데 30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상속세는 당연히 한 푼도 내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배우자 공제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 공제를 얼마까지 할까요?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요. 상속 인원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 지분은 어머니는 1.5에서 7분의 3이고요. 아들과 딸은 각각 1이라서 7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상속 지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들과 딸이 상속 포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35억 원을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상속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상속 포기하기 전에 배우자의 법정 지분만큼만 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배우자 공제죠. 그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35억 원의 7분의 3, 그러면 얼마죠? 15억 원이 되죠. 증여한 기록 없으니까 15억 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비록 아들과 딸이 상속 포기를 했지만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과 딸은 이제 35억 원 가지고서요, 자기들이 그 상속 포기를 하면 어머니가 30억 받고요, 공제를. 그 다음에 일괄 공제 5억 원 하면은 세금이 없을 줄 알고 상속 포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까지 무조건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알쏭달쏭 배우자 공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해준다니까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봤죠?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